본 프로그램에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예고 없이 등장하니 영화를 보실 분들은 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고전을 새롭게 선정해봅니다.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 안녕하세요.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제가 살던 동네에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침에 등교할 때 학교 근처 구청 앞 큰 길이 있었는데 학교에 가는 시간이면 늘 그 근처를 뛰어서 지나가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습니다. 러닝 셔츠에 파란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달리기를 하는 분이셨거든요. 저희는 그분을 런닝맨이라고 불렀어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아이들한테 막 손을 흔들고 지나가시는 분이라서 다들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사실은 교통사고로 아내랑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학생들이 등교할 때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살핀다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도대체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을까? 왜 그런 이야기가 돌았나? 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 아저씨는 그냥 운동을 좋아하고 조깅을 좋아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동네를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운동한다고 동네를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동네에 공원도 없었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들 아니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왜 매일 동네를 뛰어다니는가 라고 이제 이 어린 학생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소문이 돈 거 아닌가. 이 이야기를 떠올린 것은 이번 주 소개드릴 영화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2019년 여름 최고의 화제작 엑시트인데요. 조정석 씨가 연기하는 용남이라는 인물이 백수인 생활체육인이에요. 생활체육인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운동 좋아하는 일반인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너무 매일 그 동네 공터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무슨 철봉이랑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동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동네 아이들한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소문이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합니다. 슬픈 사연 때문에 운동에 미쳐 살고 있는 동네 아저씨. 이렇게 그냥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용남이 운동을 좋아하고 열심인 것은 동네 꼬마들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느니 너 이런 거 열심히 하지 말고 이제 정신 차리고 취직 준비나 똑바로 해라 이런 식인 거죠. 어머니의 칠순 잔칫날.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용남이 옛날에 짝사랑했던 유주라고 하는 그 유나 씨가 일하는 곳인데요. 잔치가 거의 마무리되고 파하려는데 인근에서 가스테러가 일어납니다. 집으로 가려고 하던 용남의 가족 일행이 다시 칠순잔치를 하는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조정석 씨, 그다음에 유나 씨, 그리고 그 조정석 씨가 연기하는 용남의 가족들 다 이렇게 그곳에 발이 묶입니다. 김연옥 여사님의 고의를 축하드리면서 둘, 셋. 이거 뭐야? 다들 옥상으로 올라가요! 용남은 그동안 갈고 닦은 생활체육인으로서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가족과 자기 자신 그리고 유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게 줄거리예요. 재난영화입니다. 근데 엑시트는 재난영화인데 물론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은 그 굉장히 독성 물질인 가스 테러로 인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 엑시트의 재난의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 바로 재난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영화 초반부터 이제 굉장히 코믹한 방식으로 이 한국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용남이 누나랑 티격태격하는 장면이라든가 또 용남의 부모님이 TV 채널을 두고 싸우는 대목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 어머니 칠순 잔치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굉장합니다. 영화 보시면 실제 칠순 잔치 분위기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뭐냐면 광란의 노래 잔치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꼭
그 어머니가 그 뷔페 음식 집에 가져가서 먹어야 된다고 직원한테 혹시 그 비닐봉지 같은 거 있으면 좀 갖다 달라고 얘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쓸어담고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해도 아 이거 다 돈 내고 먹는 거라고 이러시면서 예, 음식을 가져가신다든가 또 와중에 가족들은 노래를 2시간은 불렀는데 마지막 한 곡은 또 같이 불러야 된다며 마지막 한 곡을 막 선곡하고 있고 이런 장면들은 아, 이 한국의 가족 잔치 문화 이대로 적당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한국적인 어떤 부분은 한국식 상가 건물의 입주 특징이 액션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이런 컨벤션 홀이라고 불리는 데 많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 칠순잔치가 벌어지는 곳인데 이런 컨벤션 홀은 대체로 한 10몇 층쯤 되는 주상복합 건물의 한 6층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건물에 들어가 있고 보통 이런 곳에서 돌잔치, 뭐 이런 칠순잔치 이런 것들을 많이 열죠. 그리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동네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1층에 고깃집, 3층에 헬스클럽, 학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옥상에는 맥주집이 있어서 맥주집에 그 야외 테이블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적당한 순간에 웃음을 유발하고 적당한 순간에 액션을 끌어내요. 여튼 이렇게 1층에 고깃집 있고 3층에 헬스장 있고 이런 경우는 그 헬스장에 진짜로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래에서 고기 냄새가 올라오니까 창문 열지 말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 설정들이 여기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개봉 전에 있었던 이상근 감독 인터뷰를 보면 주인공과 그 가족이 유독가스가 뒤덮인 도심을 탈출하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상을 하면서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영화를 보면 유독가스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가스가 기본적으로 무거운 성질이 있는 것인지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대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설정을 영화가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독가스니까 가스를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 높은 곳에서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그런 슈퍼마리오 게임 같은 걸 해보시면 그 캐릭터가 그 종종거림을 해서 막 뛰어가서 점프해서 옆에 건물로 넘어가고 이런 설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면들을 영화가 굉장히 잘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이 조정석 씨하고 유나 씨 두 사람의 액션이 되게 좋아요. 좋다는 거는 일단은 계속 뛰면서 이 상하의 움직임을 많이 갖고 가는 액션인데 영화를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지금부터 운동을 해야겠다. 예, 좀 달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런 암장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클라이밍 같은 것도 한번 배워봐야겠다 생각이 드실 텐데 영화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원래 그런 뭐 산악 동아리 이런 데서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밍을 둘 다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화 속의 액션들이 그런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 잘 달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조마조마해지는 순간들도 있고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저렇게 높은 건물로 된 회사에만 원서 낼 거야. 그렇게 저런 데서 일하지 뭐 한다고 아직도 놀아. 다른 거. 다른 거. 엑시트의 초반부에는 그 용남의 누나가 가스에 노출된 상황에서 누나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고요. 중반부터는 그 양상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엑시트라고 하는 영화가 그 가족들이 같이 칠순잔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집안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취업 준비생 으로 쭉 있다든가 이럴 때 그 가족 분위기 같은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개봉을 한참 더 올 때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엑시트는 여러분이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볼 작품이 마땅치가 않다. 그렇게 했을 때 고르실 수 있는 정말 좋은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엑시트 같은 경우는 웃겨요 일단. 곳곳에 코미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 게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모두 무사할 것인가 이런 손에 땀을 쥐는 구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가족들이 같이 보기 좋은 영화라서 이 영화가 아마 1,000만 관객도 돌파를 하고 추석까지 쭉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들 얘기를 해볼까 봐요. 엑시트는 조정석 씨가 연기하는 용남을 중심으로 한 용남의 가족과 유주 역의 유나 씨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씨 이야기를 먼저 하고 용남과 용남의 가족을 차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나 씨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속 역할 유주가 자기 생각 표현이 굉장히 확실한 캐릭터로 나오고 있어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고 아마도 우리가 어딘가의 건물에 고립될 위기에 처한다면 영화 속에 나오는 유나 씨 같은 인물이 그 공간에 책임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 컨벤션 홀에 점장이 있는데 이 점장이 유나 씨한테 계속 사귀자는 식으로 대시를 해요. 하지만 그 와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점장은 먼저 도망치려고 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계속 달리고 던지고 움직이는 장면들에서 특히 구조를 위해서 머리를 써야 할 때 빛나는 캐릭터가 바로 유나 씨다 라는 점이고, 조정석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정석 씨는 영화 건축학개론의 납득이 이후로 뭐랄까요, 그 평범하면서 결국은 평범한, 그러니까 왜 처음에 평범해 보이는데 비범해지는 게 아니에요. 평범해 보이는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을 굉장히 잘 연기하거든요. 저는 이 조정석 씨 연기 중에는 제일 좋아하는 게 오 나의 귀신님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의 조정석 씨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드라마를 보면 로맨틱 코미디도 굉장히 잘하고 애초에 그 납득이 같이 코믹한 역할도 굉장히 잘하는 배우라는 거죠. 영화 뺑반을 보면 또 이런 가볍고 유쾌한 역할이 아니라 그 반대에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인물을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니까 좀 어색할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영화를 막상 보면 납득이 가는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남 캐릭터로는 지금 조정석 씨를 따라갈 만한 배우가 흔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처음에 철봉에 매달리는 순간부터 저 사람 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조연들 중에는 용남의 어머니 역할인 현옥 역의 고두심 씨, 또 아버지 장수 역의 박인환 씨, 누나 정현 역의 김지영 씨가 눈에 띄는데요. 용남의 집 장면 맨 초반에 그 세 배우가 보여준 연기는 정말 이것은 우리 집인데 왜 저기 들어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생활감 뿜뿜인 연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엑시트에 오게티도 있어요. 엑시트를 보면 유독가스이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땅에 깔리면서 그러니까 도보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노출되어도 금방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치명적인 유독가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넓은 지역에 길거리에 아마 사람 시체가 가득할 거예요. 여기저기 계단은 또 어떻겠습니까? 계단에도 다 지금 뭐 3층, 4층 이렇게 가스가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모든 곳에 또 계단에도 마찬가지로 사람 시체가 즐비하겠죠.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영화를 보면은 초반에는 그런 참상이 잠깐 보이는 듯 하지만 중후반부에 본격적으로 탈출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마치 이 독가스만 피하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어딘가에 가 있는 것처럼 영화가 굉장히 깔끔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참 이것은 약간 설정상의 편리함이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엑시트의 교훈 나갑니다. 1번 생활체육의 중요성. 여러분 운동합시다. 2번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을 때 순순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다 보면 다음 기회가 온다. 이건 영화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3번. 이건 또 마지막까지 보셔야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만나자. 연락해줘. 라는 뜻으로 하는 말은 좀 빨리 알아듣자. 되겠습니다. 네. 엑시트 굉장히 유쾌하게 봤어요. 최근에 본 한국 영화들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웃으면서 본 영화인 것 같은데, 가족들끼리 같이 보면 할 말 더 많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